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게요?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놀러 온 건 아니고 사실은 경조사 때문에 갑자기 이제 오게 돼가지고, 원래는 돈을 집에서 혼노금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서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부산 왕복을 하게 되는 이슈가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제가 녹음을 해야 되는 시간에 기차를 타야 돼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파도 소리라도 들려드리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맨날 가지고 다니는 녹음기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거의 하나도 못 가지고 갑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못 하면서 이거를 녹음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들으면서 소리가 어떤지, 잡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지를 제가 알면서 녹음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걱정이 조금 되지만, 지금 끝나고 나서 써니 셰프네 집에서 이제 자기로 했거든요. 써니는 또 오늘 일이 있으니까, 평일이니까 일하고 있고 이런데, 써니네 일터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기다릴까? 그럼 그쪽에서도 조용한 데가 많으니까 녹음을 할까 하다가, 근데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은 파도 소리 들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휴가 가실 텐데, 어떤 분들은 휴가가 자기 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휴가가 나더라도 저는 그랬거든요. 다들 그렇진 않지만 휴가가 났을 때 어디를 이렇게 떠나가지고 자연경관을 본다거나 할 여유가 전혀 없고, 진짜 겨우 잠이나 자면 다행이고,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다시 부산으로 오게 돼서, 이제 저는 오늘 저녁에, 지금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바로 내일 다시 돌아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요 현장이라도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원래는 써니네 그 일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기다릴까 하다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광안리 해수욕장을 혼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부산에 살 때는 이제 해운대에 살았는데, 해운대 사람들은 사실 광안리를 오지를 않거든요. 광안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집 앞에도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광안리는 조금 더, 그 당시부터 그렇고 지금도 워낙 광안리는 항상 상업적이고 잘 나가는 동네여가지고, 지금 해운대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잘 안 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안리로 온 적은 몇 번 있는데, 그 예쁜 우리 새끼 찍을 때, 유튜브 콘텐츠 찍을 때 그때 강아지들이랑 또 왔던 것 같고, 아니면은 써니랑 오거나 DP랑 오거나 항상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혼자 광안리를 와본 게 또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조사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 해수욕장과, 심지어 지금 여름인데 해수욕장이랑 너무 세상천지 안 어울리는 의상으로 제가 지금 덩그러니 서가지고 바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약간,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들 저렇게 지내는구나, 저 사람은 또 강아지 산책 나왔나 보다 하고 보는 마음도 들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부산 오게 되면서 오게 된 것도 조금 지인이 슬픈 일도 있고 해서 왔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그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파도 소리를 조금 들려드린 다음에 조금 요 백사장에서 도로 쪽으로 한적한 데로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좀 많이 섞이지 않겠다, 소리가 많이 섞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광안리를 이제 녹음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무트로 나가면은 음악 소리가 세상 천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반강제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적당한 어딘가에 위치를 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저한테는 지금 얘기하기도 타이밍이 괜찮아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그걸 했잖아요. 자기 몸 자랑하기 대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강박이 저한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뭐 아픈 몸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했었는데 곱슬머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곱슬머리 얘기를 할 게 뭐 그렇게 많을까 하면서 봤는데 사연이 다 너무너무 저한테 엄청 많이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할 때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매직이라는 것이 생머리로 머리를 이제 일부러 펴는 그 시술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요때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이 전원 다 반곱슬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다들 그냥 머리를 늘 펴고 살았거든요. 계속 쫙쫙 펴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평생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한번 제가 탈색했던 시기가 있는데 탈색을 할 때는 머리카락이 너무 약하면 이제 또 못할 때가 있어서 그때 잠깐은 이제 고데기로 펴는 거죠. 고데기로 펴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지고 이걸 그냥 내비두고 나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직전에 했었던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간이 있는데 어쩌다가 모자를 안 쓰고 그냥 잘 나가게 되면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쩍쩍 펴고 항상 나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내주신 이제 사연들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냥 머리를 늘 폈기 때문에 어쩌다가 앞머리가 비가 와서 좀 이렇게 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 일부가 약간 여기만 컬이 있으면 그게 너무 안 예쁘다, 너무 언밸런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느꼈던 점이 제가 한 번도 제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자연 건조인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예전에 있었겠지만 그냥 머리를 묶고 나가거나 어릴 때 그랬던 적은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생머리로 머리를 피는 것이 유행한 이후부터는 그나마 있었던 어떤 곱슬머리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더 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서 아 근데 나 왜 그냥 나갈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옵션이 없었던 일이니까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옵션이 없었던 일이어서 그냥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항상 어떤 부분이 물기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서 머리가 조금 휘면은 그게 너무 언밸런스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머리가 쇼컷인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건조를 하면은 내 머리는 전체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한번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라 죄송합니다. 나에게 영감을 준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자연 건조를 시켜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저희 집에 TV 보고 약간 미디어 보는 공간으로 둔 데가 TV 바로 위에 바로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정말 빨리 말라요, 머리가. 그래서 그냥 머리 막 털어가지고 이렇게 TV 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스멀스멀 꼬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이제 낯선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을 보는데 전체가 다 너무 파마머리 같은 거야. 내 머리가.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머리는 안 예쁜 머리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근데 정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는 남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거는 다 있어 보이고 내가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너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때 사연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주셨던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컬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지저분하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뭐 당연한 거겠죠. 사람 모질이라는 게 비슷하니까 되게 균일하게 어쨌든 이렇게 꼬불꼬불한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근데 그래도 피고 싶은 마음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다음날 그 미용실 예약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 머리 안 펴주려고 자꾸 하시는 생머리 선생님이어서 아니 근데 작가님 이거 머리 결이 너무 만지는 대로도 되고 막 볼륨도 생기고 막 어떻게 저렇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매력 있는 머리인데 왜 자꾸 펴려고만 하시냐 했었던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일단 용기를 내서 커트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머리를 또 이제 미용실 가야 되니까 다시 감고 그냥 자연 건조만 하고 미용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들어가면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청소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청소하는 분들 오시기 전에 미리 청소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깔깔대고 웃었지만 정작 저는 미용실 가기 전에 너무 이상한 머리를 하고 가는 건 또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조금씩 만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됐는데 일단은 머리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물 뚝뚝 떨어지는 것만 어떻게 하고 뿌리만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말리고 근데 이제 뿌리 말리다 보면 머리 전체가 약간 드라이가 되니까 그냥 정말 뿌리만 말리고 머리가 약간 물기가 없어질랑 말랑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차를 타고 미용실에 도착했는데 아씨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는 조금씩 마르고 있어가지고 됐는데 그 머리가 너무 이렇게 빠글빠글한 이제 꼬불꼬불한 이제 머리가 됐는데 그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미용실을. 근데 제가 그날 제가 자주 가는 샵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한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언니는 9시에 예약을 하고 저는 10시쯤에 이제 합류하겠다라고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언니가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혼세야 너 머리 너무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머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머리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와본 거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너 지금 머리 너무 예쁜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얼떨떨해 하면서 그 미용실 의자에 이제 안내를 받고 앉았는데 너무 어색하고 저는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머리가. 근데 그러면서도 옆에서 그렇게 보자마자 너 이거 머리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일단 떨떠름하게 앉았어요. 그러면서 머리 항상 해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머리 커트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그때 선생님이 그냥 한번 납둬봐라. 진짜 곱슬은 곱슬이니까 예쁜 거다. 자기는 너무 곱슬인 사람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아무리 해도 내가 막 너무 손질도 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른 거를 안 하고 일단 이 상태로 왔다. 근데 그게 이 필요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구구절절 선생님한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 꼴로 미용실에 올 생각을 했는가를 설명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그러시냐고 이렇게 보더니 근데 지금 머리 나쁘지 않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다들 이상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이번에 도전하게 된 게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팟캐스트에서 뭐 외국 생활하면서 머리를 처음으로 그냥 놔두셨던 분 얘기나 어쨌든 곱슬머리여서 가지고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생각을 바꾼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어서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야 거봐 맞잖아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옆에 있었던 언니도 너 지금 머리 너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미용사 선생님이
혼세님 그러면 그렇게 너무 확신이 안 들고 아직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지금 일단 그냥 자연건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왔으니까 지금 이 머리에서 커트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그냥 제가 완전 자연건조 해가지고 대책 없이 온 머리를 이제 그대로 놓고 이제 거기서 모양을 잡으면서 커트를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뭐 이거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냐 하면서 그때부터 막 스타일링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냥 다 말린 다음에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져보라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반곱슬은 이런 게 진짜 좋은 거다. 머리 그냥 마음대로 만졌다가 여기가 꺾어졌다 싶으면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고 이건 어쨌든 이런 물결이나 패턴이나 이게 중요한 머리라서 그냥 이건 냅두면 되는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어색해하면서 일단은 샵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주변에서 계속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아 그냥 예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쫄랑쫄랑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이 광안리 바닷가를 보면서 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경조사 때문에 갑자기 오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도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이제 동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앞에도 별로 그렇게 가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를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이 있는 데서 이 머리로 그냥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한번 그냥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머리를 막 냅두고 그냥 진짜 막 에센스 바르고 해서 그냥 꾸불꾸불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 정장 입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아무도 제 머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는 거, 이상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게 언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 머리 바꿨네? 이게 뭐 이상하든 예쁘든? 근데 그런 시선도 별로 없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다들 받아들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 바다를 와가지고 광안리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매직을 아무리 해도 머리를 아무리 쫙쫙 펴도 그리고 어떤 기간을 놓쳐가지고 매직을 못하면 집에서 아무리 고데기를 하고 와도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바닷가든 뭐 어디든 조금이라도 습기가 생기면 머리가 다 휘어지고 너무 안 예뻐지다 보니까 바닷가에 오더라도 그런 게 신경 쓰여가지고 해변가 앞에까지 막 가가지고 오래 있거나 그렇게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심지어 비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게 아마 오늘 자정 넘어갈 때 올라가거나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아마 내일 오전에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서울에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이미 제가 KTX를 타고 가려고 출발할 때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매직을 안 한 기간에는 그냥 모자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휘어진다고 느끼는 순간 그냥 모자를 뒤집어 썼었는데 그거부터가 되게 나 혼자 막 영화 찍고 앉아있는 거야. 나 혼자 집을 나갈 때부터 아니야, 혼자 할 수 있다. 그냥 어쨌든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만 어떻게 잘 지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빗속에 우산을 이제 쓰고, 사실 우산이 크게 의미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냐면 우산을 뭐 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산을 써도 습기가 있으면 다 머리가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 신경 쓰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가가지고 KTX 역에서도 이렇게 잠깐 창문이나 이런 데서 제 얼굴을 막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제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처음엔 너무 어색하다가 익숙해지는 거죠. 창가에 비친 내 모습도 익숙해지고 뭐 잠깐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지면 뭐 나쁘지 않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다스리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 서서 녹음할 생각도 하지 않아. 왜냐면은 머리 다 휘어지고 그리고 지금 너무 더우니까 땀이 나서 조금만 꿉꿉해지고 이러면 땀 때문에라도 머리가 휘니까 그렇게 다니는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안리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저쪽에서는 정체불명의 배가 불꽃을 쏘고 있고 주변에 막 커플들도 있고 혼자 이렇게 그 파도 치는 거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저는 지금 또 너무 저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광경일 수 있겠다. 왜냐면 모래 백사장 한가운데 어떤 키 큰 여자가 서가지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돼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거기까지 가서 닿는 거죠. 이거는 저의 그 곱슬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오늘 했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제 머리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머리로 그냥 에센스만 바르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어떤 대외 활동을 성공했던 것도 되게 좋고, 습기나 뭐 이런 거 걱정 때문에 항상 안 갔던 어떤 데를 가게 된 것도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일이어서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아니오즘 사연우가 책에도 썼던 것처럼 저는 저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르셀로나 구엘공원에 그 도마뱀상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아, 나는 저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책 에세이에 썼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나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내가 멋있다고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는 되게 많은 점들은 내가 너무 부러워하고 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저한테 탑재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많고 동경도 많이 하고 존경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런 게 되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남이 뭐를 하면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하게 되는 마음 자체가 저는 그게 별로 싫지가 않아서, 늘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오타쿠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짜 저한테는 제 인생의 큰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2026년 여름에 곱슬머리를 좀 덜 미워하게 되었다. 이거를 전에는 정말 우성열성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다 곱슬머리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 왜 이 머리에 대한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의 포인트는 곱슬머리도 예뻐요가 아니고, 아, 이 머리에 대한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책 바디 뉴트럴 볼 때도 뭐 몸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생각을 좀 안 해야 되고 몸은 그냥 거기 있는 거다 정도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 했을 때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머리카락까지 연장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감춰야 될 거 아니면은 바꿔야 될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심지어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뭐 계속 머리를 펴야 되고 이렇게 가발을 쓰고 이런 그런 흑인 셀러브리티나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면은 아, 너무 불편하겠다. 저렇게 계속 진짜 해야 되나?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저런 머리대로 길렀을 때도 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을 텐데 계속 저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겠다. 저거는 약간 산업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빡센 뭐 무슨 파마, 어떤 스타일의 파마 이런 게 유행한 적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곱슬인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를 별로 볼 일이 많이 없고 하니까 마치 그놈의 긴 생머리, 특히 한국 여자에게는 이제 긴 생머리가 어떤 표준적인 이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냥 그냥 냅둬볼까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다 저희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구엘공원에 도마뱀 상이 있다면은 2026년에 그 조각 중에 진짜 큰 거, 거의 이제 맞박에 있는 제일 중요한 반짝반짝하는 황금 조각 같은 거 하나를 너무 탑재한 기분이어서 기분이 되게 좋고 위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도 이제 좀 신경을 점점 더 끄면서 지내야겠다. 뭐 머리카락도 그렇고 몸도 사실 지금 그 엄청 스트레스성으로 살이 빠졌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찌는 바람에 거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나씩 좀 내려놓으면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새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다른 일은 유리가 한국에 왔었어요. 데이식스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더 데케이드라는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녹음할 때마다 왜 헬기가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거 거의 무편집으로 나가야 돼가지고 여러분 저를 견뎌주세요. 네, 데이식스 콘서트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콘서트를 보겠다고 한국에 왔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며칠 있으면서 콘서트 보고 나서 쇼핑을 하겠다. 근데 이제 유리 정도로 한국을 그렇게 많이 오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이제 사갈 것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번에는 뭐 사갈 거냐 그랬더니 뭐 아는 분이 무슨 효소를 사오라고 했대. 그래서 효소를 사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효소를 좀 사다 달라, 그게 한국에서 되게 좋다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효소를 안 먹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도 떠오르고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캥 작가님, 우리 효소 광인 캥 작가님 생각이 나가지고 언니 요즘에 효소 뭐 사야 되냐, 지금 일본인 친구가 효소를 애타게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건 정말 저는 안 먹기 때문에 효과는 모릅니다. 물론 캥 선생님 굉장히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골든 카무트 효소가 요즘에 또 핫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가격 비교를 유리가 하더니 이건 면세가가 굉장히 싸다, 면세점에서 사가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그러고 이제 저도 뭘 사야 될지 이제 추천을 하다가 저는 그거를 추천했거든요. 풍기 인견 그 냉장고 원피스를 사라. 이건 어떤 한국의 자존심이다. 인견 인견 원피스, 할머니 원피스를 사라 그랬더니 이제 몇 개를 사진이랑 보더니 이거 너무 좋다고. 저번에 유리가 왔을 때 저번에도 할머니 원피스 같은 거를 할머니 원피스가 아니구나, 그때는 할머니 김장 조끼를 또 신나가지고 엄마랑 이모 드린다고 또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피스를 사라 그랬더니 몇 개를 보더니 이거 너무 괜찮고 이모랑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냉장고 원피스를 찾아서 일단 동묘도 갔었고요. 동묘도 갔다가 굉장히 좀 참패를 하고, 동묘에는 여러분 그런 촌스러운 할머니 원피스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할머니 원피스만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묘는 할아버지 옷이든 어떤 뭐 해병대 제대하신 아저씨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패턴의 옷이든 아니면 아주 젊은 분들이 입으시는 옷이든 간에 남자 옷이 많아요. 동묘에 여자 옷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그 할아버지들과 젊은 남성분과 어떤 힙스터들은 있지만 여자분들이 진짜 없어가지고 유동인구 자체가 동묘는 여자가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돌아다니다가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는 한 12,000원 정도 하던 그 냉장고 원피스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9,000원이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거기 갔다가 저까지 이제 원피스 3장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잡 이런 선물을 사겠다 하고 다이소를 같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이소가 그냥 최고입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 다이소에서 물론 인견 같은 엄청 그런 고급 소재는 아니지만 5,000원짜리 정말 그 낭낭하게 절대 쫑기지 않는 게 저희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낭낭한, 이게 넉넉한 거랑 낭낭한 거 다릅니다, 여러분. 쫑기는 거랑 꽉 끼는 게 다른 것처럼 낭낭한 5,000원짜리 꽃무늬 원피스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제까지 입다가 왔고 너무 좋아서 제가 부산에 오게 되면서 이제 정원이를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도 너무 더우니까 이거 내가 지금 입을 텐데 빤 다음에 이제 엄마가 입어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뭔지 아실 거예요. 약간 주름이 조금 자글자글하고 옆으로 쭉쭉 늘어나고, 그리고 늘어나지 않아도 품 자체가 좀 합리적인 품이에요. 이거는 뭐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크다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이다. 입었을 때 적당히 어떤 낭낭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격이 5,000원이어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샀던 거 중에 좀 잘 산 템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있었던 일이 좀 웃긴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그 얘기를 혼자 녹음할 때 하려고 했다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유리랑 녹음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유리는 들으면서 놀래고 있을 거예요. 나 나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아마 녹음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사실 오타쿠한테도 직접 들어야 재밌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취후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청취후기 중에 이제 제일 웃겼던 거는 장례식장이라는 게 한 번씩 이제 웃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경조사 때문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갑자기 이제 장례식장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저랑 동행하셨던 분이 이제 미미 PD님, 저번 주에 나왔던 미미 PD님 같이 나오셨거든요. 뭐 애도도 표하고 그러다가 장례식장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무작정 너무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조이도 표하고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런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참 그냥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가라앉기 시작할 때, 좀 정리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제 미미님이 막 이러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길래 봤더니 어느 청취자분께서 이제 트위터에 그 미미 PD님 편 비욘세 에피소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미 좋아하시는 분이 나왔다. 그래서 같은 오타쿠의 마음으로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미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너 아니냐? 그 PD님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답장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 근데 미미 PD님이 사실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저도 뭐 중내산에 하면서도 비욘세를 하는 것처럼 근데 본인이 나온 게 맞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 나 아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누군지 아는 사람이면은 이거 찾아서 듣자마자 바로 알 것 같은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냐 이랬는데 어쨌든 본인은 뭐 아니라고 했다. 자기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거를 접하시고 이제 미미 PD님 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뭐 자동재생으로 넘어갔든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눌러보셨든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그분입니다. 당신이 트위터를 캡처해서 이거 너 아니야? 라고 하셨던 그분이 미미예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제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새로 투입된 곳에서 제가 이번에 새로 투입된 데가 유일하게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는 게 그 어드밴티지가 돼가지고 팟캐스트를 하는 걸 되게 좋게 봐주셔서 관련된 일이어서 오퍼를 주셔서 이제 일을 하게 된 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 PD님이 비욘세 들으신다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겨내야지 양말 근데 그거를 찍는 장면이 너무 상상되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하면서 일부러 그분의 그 성함을 묻지 않았어요. 누구시냐. 약간 이상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트위터 아이디를 들키는 것 같은 그런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비욘세를 하는 거를 좀 일하는 데서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한정판인데 어떻게 금방 나갔는데 어떻게 잘 사셨네요 라고는 얘기하고 너무 소심하게 누군지도 묻지를 못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퍼져 계시는 방송계의 그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지금 업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으면 너무 좋겠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길게 녹음을 안 하고 지금 그래도 30분을 녹음했네. 금방 좀 정리를 하고 늦지 않게 업로드를 하는 거에 의의를 좀 둬야 되는 날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혹시나 지금 제가 모니터링 계속 못하고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장음이랍시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듣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큰 이변이 없다면 제가 내놓은 책 농담의 진심에 대한 얘기를 저희 편집자님이랑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책이 되기 전에 그냥 에세이로 한 편 한 편 쓰던 시절부터 이거를 같이 읽어주신 강원님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풍성한 게스트랑 같이 나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강원님과 그리고 저희 편집자님 들깨님이랑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이거보다 크게 못했어. 혼자 사세요.
안녕.